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다소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금 리플에게는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한화 2경 1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리플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오늘 새벽 SEC 위원장 직무대행인 마크 우에다가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열어주는 방향을 찾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때맞춰 리플 또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공식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지금 리플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리플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드리기 전에 제가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 이 내부자 거래 관련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했던 밈코인이 내부자 거래로 몇 시간 만에 94% 폭락을 하기도 했고,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또한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죠. 현재 트럼프 내각 구성원 중에 30%가 무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인은 주식에 비해 규제가 좀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부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조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부자들로 추정되는 주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각 코인별 지갑 주소를 기준으로 내부자들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당 지갑 주소가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자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이렇게 숏 포지션을 통해서 가격의 폭락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내부자들의 매집 동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아래에 제 번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9번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코인의 내부자 포지션을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당연히 별도의 비용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저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분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현재 SEC 위원장 직무대행이 마크 우에다라는 인물인데요.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노선의 인물이죠. 그리고 최근 이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요건 강화 법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SEC 내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커스터디라는 것은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기존 법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은행이나 신탁회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는 가상자산 업체들 또한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법안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때마쳐 오늘 오전 리플이 커스터디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는 리플의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유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는 은행급의 보안 수준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리플이 이렇게 은행처럼 금융자산을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죠. 이미 작년부터 오픈엔덴을 통해서 리플 레저 기반의 미 재무부 토크나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고, 엘리시아 또한 리플 레저 기반 미국 국채 상품을 출시합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탁 증서 출시까지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리플이 이 커스터디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 커스터디 시장의 가상자산 규모는 최소 16조 달러, 한화 2경 6천조 원에 달하는 액수이고요. 무려 전 세계 GDP의 10%가 토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플에게는 다른 코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시작으로 리플의 상승 동력이 다시 한번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이 XRP 무기한 선물 거래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의미는 지금 코인베이스는 XRP의 선물 거래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기존에도 이 XRP의 현물 거래 자체는 활발했지만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게다가 이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은 미국 외의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투자자나 글로벌 트레이더들을 겨냥한 조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물 거래 담보를 추가한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과거와는 달리 XRP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거의 완전하게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인데요. 왜냐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는 해당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이 코인이 증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2020년 당시 리플과 SEC가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 코인베이스가 리플 거래를 1월부터 중단한다라는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이
거래가 작년 5월 24일부터 다시 뉴욕에서 재개가 됐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재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뉴욕 거래가 재개되기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하원에서 금융혁신 및 기술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안은 대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규정해주도록 만드는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SEC가 아니라 보다 완화된 규제 요건을 가지고 있는 CFTC의 관할로 넘기는 법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SEC와 아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에게는 매우 필요한 법안이기도 한데요. 물론 작년 당시에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후 치러진 미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흐름은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의 암호화폐들이 드디어 증권이 아닌 상품임을 확인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곧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거둘 것이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ETF 출시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제 영상에서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새벽 해시덱스사가 바로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에 리플과 솔라나를 추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앞으로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글로벌 트레이더들의 엄청난 자금의 유입 경로가 열리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2경 1,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커스터디 시장에서 리플이 선두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고 반드시 리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지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고래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이 차트상으로 매수 신호를 확인시켜 주는데요. 화면에 바운스 토큰 차트 마찬가지로 3월 7일 매수 신호 발생한 이후 상승 추세 강하게 연결되다가 조정 구간에서도 매수 신호 다량 발생하자 돌파와 함께 상승 추세가 추가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차트 마찬가지로 1시간 봉이고요. 조정 구간에서 매수 신호 발생하자 이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해당 지표를 통해서 매수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쌓아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9번 지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댓글에도 동일하게 9번 지표 신청이라고만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지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수익 쌓아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